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2021년 3월 고2교육청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XYZ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1, 2, 3, 4, 5, 1, 2, 3, 4, 1, 2, 3, 4, 5, 3, 4, 5.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하고, 집합 Y에서 집합 Z로 대응되는 함수를 G라고 하자. 함수 F는 1대1 대응 가조건, 그냥 Y 값이 안 겹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조건, 스몰 x가 교집합의 원소라면 그 gx 빼기 fx는 1이라는 규칙성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집합의 원소 그냥 바로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지. 2, 3, 4잖아. 그럼 그 말인 즉슨 g2 빼기 f2가 얼마나 거지? 1이라는 거고, g3 빼기 f3도 1이라는 거고, 1씩 차이 난다는 거네. g4 빼기 f4는 1이라는 거 같겠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억번을 보니까 합성함수 치역이 Z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기억번. G합성 fx의 치역. Z냐. 그러니까 함수 G가 Y에서 Z로 대응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Z의 원소가 지금 3, 4, 5인데 요 합성함수의 속함수인 fx의 치역이 겉함수 gx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스몰 x를 생각할 건데요. 스몰 x는 뭐였다고? 교집합의 원소. 이것에 속하는 이 x가 2, 3, 4일까? 그러한 원소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5인 원소가 있다. 즉 예를 들면 F2나 F3이나 F4 뭐 셋 중에 하나가 5라는 원소가 딱 잡히잖아? 그러면 이 규칙 때문에, 나조건 때문에 GX가 뭐인 게 생겨버리는 거지? 6인 게 생겨버리지. 근데 GX가 6인 건 때려 죽여도 불가능하죠. Z가 커봤자 5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야? 만약에 fx 치역값이 5라면 성립되지 않으니까 이 말뜻은 f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치? 즉 F2랑 F3이랑 F4가 2, 3, 4에 하나씩 대응되어야 된다 이거지. 요 값들이 어디에? 2, 3, 4 셋 중에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함수 F의 정의 원소 F1이 얼마나 거지? 1이라는 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대응 관계는 몰라요. 그건 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F1은 5로 확실하게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번을 보니까 기억번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규칙을 만족하니까 3, 4, 5 맥시멈. 그래서 니은번이 바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F 인버스 5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니은번 땡. 자, 디귿번 이제 볼 건데 디귿번은 이제 위에다 쓸게. 디귿번 F3이 G2보다 작고 G2가 F1보다 작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억 니은에서 알 수 있는 팩트는 뭐였다고? F1이 5라며. 그럼 여기 5보다 작다면 그럴 때 F4랑 G1을 더한 게 6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G2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야? 3 또는 4지. G2는 2가 될 수 있나요? G2가 2라면 F2가 1이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F2가 1이 될 수가 없으니까 G2는 2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3 또는 4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케이스를 한번 나눠봐야 돼. 만약에 케이스 1번 G2가 3이라고 하자. 그럼 자동으로 F2가 얼마인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F3은 될 수 있는 값이 2, 3, 4 셋 중에 하나였는데 F2가 2라고 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어서 F3은 3 또는 4가 되거든요. 그럼 부등호 관계가 안 맞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 해서 답은 어디서 나온다? G2가 4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G2가 4라는 말은 F2가 얼마인 거야? 3이라는 것이 구요. 그 다음에 F3은 또 이어서 얼마야? 2죠. 왜? 차가 되니까. 그지? 그럼 자동으로 F4는 얼마? 4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결론, 그지? 그래서 F4가 4고요. G2가 얼마? 4였으니까 4 더하기 4는 8이죠. 그래서 뒷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함수의 대응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드린 기억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억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치역이 정의가 되는 거, 그럼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부분집합이 되는가, 요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좋아요.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어려워. 이거 좀 어려워.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 자, 일단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fx가 x분의 k 더하기 5라는 유리함수야. k의 양수에. 그리고 어떻게 그려지는지 바로 판단이 되죠. 점근선의 교점은 0,5 바로 보이고, 그 다음에 gx는 x축의 방향으로 fx를 n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fx를 그대로 땡겨온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n,5가 되겠죠. 뭐 그 정도는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fx, gx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데, 자, 이제 가족권을 보겠습니다. 가족권이 제일 중요해요. A는 B고요. B는 A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정의역의 원소, 치역의 원소. 근데 그걸 뒤바꿨어? 그래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 B가 GX 위의 점이고 B, A가 GX 위의 점이라는 거야. 맞지? 다시. A, B, B, A 모두 GX 위의 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보여야 돼. 이 관계는 뭐야? X랑 Y를 바꿔 꼈어? 그럼 얘는 Y는 X 대칭이죠. 이 두 점은 어떤 점의 좌표를 Y는 X에 대칭시켜도 다시 그 함수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 뜻이 gx랑 g 인버스 x 역함수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독해야 돼요. 다시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함수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얘 있잖아. y = x분의 1, 요 함수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거든. 얘 특징이 뭐냐면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2,2분의 1이라는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여기에 y는 x에 딱 대칭시키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가 되죠. 여기는 2고 2분의 1이니까 이거 봐봐. 이 점과 이 점이 y는 x 대칭이라며. 그러니까 y는 x가 점근선의 교점, 즉 점대칭 중심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함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바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y는 x가 gx의 점대칭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y는 x분의 1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 n,5라는 거 알잖아, 맞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면 y는 x가 점근선의 교점, 즉 점대칭의 중심점, 그 교점을 지나가야 돼? 해서 m이랑 5랑 같다는 거야. m,5를 y는 x가 지나가? 즉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아? 그래서 m이 5야. 이게 가져온 핵심 해석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이거? 역함수가 자기 자신인 함수는 y는 x가 그 점대칭의 중심점을 지나가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져온 해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열린 구간. 열린 구간 이건 미적 1에서 나오는 용어야. 근데 열린 구간이 그냥 이거거든? 0과 m 사이. 요것만 생각해주세요. 근데 m이 얼마? 5라고 그랬죠? 가져가요. 자, 그랬더니 y는 fx 빼기 gx분의 1 역수함수 fx 빼기 gx의 역수함수의 무슨 값? 최대값이 24분의 1래.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 얘가 언제일 때 생각하는 거야? 최소값일 때 생각하는 거야. fx 빼기 gx가 제일 작아야 그 역수는 가장 크겠지, 맞지? 그래서 나는 뭘 찾을 거냐면 일단 y는 fx 빼기 gx라는 함수의 최소값부터 찾으러 갈 거예요. 지금 fx랑 gx의 식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상태야. fx는 지금 현재 x분의 k 플러스 5고요. gx는 지금 m이 5라고 했으니까 x 빼기 5분의 k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이거 빼볼게요. fx 빼기 gx
그럼 어차피 상수는 날아갈 것이고 K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야. K 곱하기 X분의 1 빼기 X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거의 어떤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지금 유리함수식, 분수함수식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통분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K 앞에 있고요. X에 X 빼기 5분의 X 빼기 5 빼기 X여서 이렇게 없어지고 상수함수가 딱 나왔습니다. 맞지? 그럼 이거 봐봐. 여기서 약간 센스 있게 이렇게 가볼게. X 빼기 5분의 마이너스 5K인데요. 그 마이너스를 그냥 밑에다 줘볼게. 똑같은 얘기잖아. 맞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얘는 뭐야? 상수야. 맞지? 그럼 나는 이 식에 뭘 찾는다고? 최소값을 찾는다고. 근데 또 그 함수가 유리함수죠? 분수함수. 맞지? 그러면 얘가 가장 뭐 해야 돼? 커야 돼.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맞지?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x 빼기 5의 최대를 생각할 거야. 어디서? 0과 5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 딱 이렇게 잡히는 거죠. 아, 여기 0이고 여기 5야? 그럼 센터 어디야? 2분의 5야. 맞지? 아, 그 2분의 5를 대입해서 최대값을 계산해 주시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4분의 25가 나옵니다. 즉 0과 5 사이에 있는 그 범위에서 마이너스 x 곱하기 x 빼기 5라는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2분의 5에서 생기니까 그 값이 4분의 25다. 그러면 이게 전체 최소값은 5분의 4k가 되겠죠. 뭐가?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얼마다? 5분의 4k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뭐 해야 돼? 뒤집어야 돼. 그지? 그래서 정신없어요. 4k분의 5가 24분의 5가 숫자 예쁘죠? 딱 스케일 얼마나? 6이 되겠습니다. 그럼 gx는 정해지네. 이제 gx는 x 빼기 5분의 6 플러스 5인가요? 해서 뭘 찾으라고? 9를 대입해? 그럼 정답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2018년 10월 교육청 고3 기출문제요. 이때 당시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시즌이었어서 이런 고3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야, 가족권. 가족권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함수 값들이 yx의 대칭인데도 여전히 같은 함수야?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역함수가 자기 자신 함수? 그 역함수가 자기 자신 함수는 유리함수일 때 지금 점대칭이 m,5인데 그 지점을 누가 지난다고? yx가 지난다고. 아, 이거 하나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문제 너무 좋아요. 그죠? 잘 정리하고 그 다음 13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2016년 9월 고2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함수 fx, x 빼기 1분의 k 플러스 k,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점근선의 교점 바로 보자마자 1,k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점피 1,k에 대해서, 점대칭의 중심점에 대해서 직선 OP랑, 그 유리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피를 지나고 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 L이 함수랑 그 유리함수랑 다시 만나는 점을 1,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그 X절편은 C라고 했대요. 그래서 삼각형 PBA 넓이랑 PCO 요 삼각형의 넓이의 B는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K 값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문제도 좋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유리함수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fx는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1,k니까 1,k에 대해서 뭐라고? 점대칭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건 바로 알 수 있어. OP랑 OA 길이는 OP랑 PA 길이는 같죠. 당연하지. 그리고 A의 좌표도 바로 찾을 수 있지. 여기 중점이 1,k니까 뭐 A의 좌표를 굳이 구하라고 하면은 2,2k가 되겠죠. 일단 뭐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이제 B를 해석할 건데 B랑 P랑 C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점 P에 대해서 O랑 A는 점대칭이다 이렇게 잡았잖아. 두 점을. B도 잡아야 된다고. B. 자, 무슨 말이냐? B를 여기 점을 이 점 P에 대칭시키면 딱 여기죠. 여기 이름이 없으니까 뭐 D라고 합시다. D 이렇게. 그러면 보여? 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퍼펙트 뭐야? 합동이죠.
그러니까 여기 S1, 여기 S1. 근데 여기 다 합친 게 얼마? S2라며. 얼마? 그러면 지금 요렇게 요 PCO가 얼마? S2인데 S1 대 S2가 1대2야? 아 2대1이야? 아 1대1이지. S1 대 S2가 1대2. 그러면 여기도 넓이가 S1 아니야? 그렇다는 말 무슨 말이지? 이 지금 연두색 삼각형에서 C랑 D랑 P가 1대 1이라는 거지. 즉 C랑 P의 중점이 D라는 거네.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해서 또 여기 딱 여기도 길이가 같은 거야? 뒤에 좌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봐봐. D는 자, 요 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B편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맞지? 그럼 중점 연결 정리해서 D의 Y좌표는 바로 얼마? 2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1 분의 K 더하기 K가 2분의 K가 될 때 그 X 값이 D의 X 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바로 마이너스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동시에 여기 마이너스인 거 잡아냈어? 그럼 C의 좌표도 잡을 수 있죠. 마이너스 3,0. 왜? 1대 1이잖아. 문제 너무 좋아, 그죠? 이제 남은 조건이 뭐야? 요 직선 L이랑 원점 사이 거리가 얼마? 1이래. 그러면 저 직선 L의 방정식이 필요할 거냐? 직선 L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지난 한 점이랑 기울기가 필요하죠? 그럼 그림을 떼내서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마이너스 3,0 절편 하나, 그 다음 P 1,K 요 직선 L 원점 O에서 여기 수선발 딱 내렸을 때 그 거리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나는 직선 L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럼 기울기를 잡으면 되겠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직선 L의 기울기는 Y는 4분의 K인가요? 그죠. 4분의 K 곱하기 지나는 X절편 하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면 직선의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KX 정리 빼기 4Y 플러스 3K 이퀄 0이랑 누구? 원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면 이 거리가 얼마? 1이다 했을 때 K 값이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K제곱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구하려고요? 10K제곱이요? 그래서 답 20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요 D에 대한 표시. 그래서 삼각형 PAB랑 PDO랑 넓이가 같다. 그래서 요 삼각형이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란 말은 D가 1대1 내분점 C랑 P의 중점이었다. 해서 D의 좌표도 잡고 C의 좌표도 잡은 다음에 직선 L의 방정식을 세워서 마지막 안 쓴 조건 원점부터 거리가 1이다 를 써주시면 K 값이 도출되겠습니다. 문제 너무 좋아요, 그죠? 이런 걸 풀어야 실력이 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여기 스텝 3에 있는 문제예요. 심지어 스텝 3. 근데 진짜 스텝 3인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해저지 쿨이랑 생풀이랑 조금 다른데, 일단 보겠습니다. fx가 이차함수거든요. 이차함수 뜨면 무조건 나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 뭐? 대칭성이다. 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아래를 볼록한 이차함수. 대칭축 2고.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예요. 맞죠? 그랬는데, 자, 합성함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 합성함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수가 몇 개? 2개래.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 방정식을 다루는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버리는 거지. 즉, F합성 GX라는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Y과 FX라는 그래프랑 교점의 개수가 2개다.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과 합성함수 방정식을 수식적으로 다루려면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죠? 치환해서 다뤄야 되는 이제 그 관점이 있는 건데, 자, 이거 4차함수가 되거든요. 이거 그래프 그릴 거예요. 곡선 2개 합쳐져 있는 거. 이거 상당히 개빡세, 그지? 그래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치환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속함수 GX를 치환했다 이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해? 그지? 우리가 보통 치환하는 패턴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거 똑같은 함수. 이렇게 됐을 때, fx를 t로 치환하면, ft = t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풀어가지고, 원래 함수로 돌려가지고, 원래 x에 관한 식으로 돌려갖고 푸는 거는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지금 그 케이스가 아니죠. 그지? 요 케이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도 아니야. 그 다음에 치환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어? 이게 생각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지나 대부분 풀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합성함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냥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계산해가지고 막 인수분해하고 막 GX를 뽑아내는 게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차함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봐봐. 어떤 이차함수가 F가 이차함수야. 함수값이 서로 같다를 해석해볼게. 이차함수가 뭐 아래로 보려고 해보자. 이차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두 가지 조건을 내포하는 거야. 뭐? 그냥 진짜 네모랑 세모랑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이건 정의역이 일치하는 거지. 정의역이 일치하면 당연히 함수값이 같겠지. 뭐 당연히 이게. 근데 그것만 있냐? 아니. 이차함수는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대칭의 좌표를 뭐 별표라고 했을 때 여기 x는 별표될 대칭이라는 함수 fx가 있을 때 네모랑 세모랑 함수값이 같다. 아, 그 말 무슨 말이야? 네모랑 세모의 평균이 대칭축 별표가 된다는 거죠. 요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을 이 합성함수 방정식을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gx랑 x랑 진짜로 같아서 정의 원소가 서로 같아서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고 또 자 뭐가 있다고? 이걸 많이 놓친다고 여기 gx, fx는 어디에 선대칭이야? 2에 대해서 선대칭이 있지 맞지? 그러니까 gx와 x의 평균이 얼마? 2가 될 때도 요 식을 만족시킨다 이거지. 아 문제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gx 이퀄 x와 2분의 gx 더하기 x 이퀄 2를 만족시키는 그 x가 두 개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얘는 gx는 2를 곱해서 정리했을 때 4 빼기 x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난 이렇게 풀려고 해. gx 이퀄 x와 gx 이퀄 4 빼기 x라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관계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총 2개가 되는 것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케이스 1번. 얘 한 개, 얘 한 개 갖는 거. 즉, gx 이퀄 x가 실근이 한 개. gx 이퀄 4 빼기 x가 실근이 한 개.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니까 역시 gx도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인데 y 콜 x랑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그지? 이렇게 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4 빼기 x도 이제 길게 음수인 1차 함수 직선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해볼 필요가 딱히 없는 게 이게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거든. 근데 지금 gx가 x에도 접하고 4 빼기 x에도 동시에 접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gx 빼기 x라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란 말은 요 판별식이 얼마란 거지? 빼기 함수로 만들어서 방정식에 판별식을 넣었을 때 그 판별식이 0이란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빼기 x라는 다음에 판별식을 걷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판별식 걸어주면은 1 빼기 4a가 0이어서 a 값이 얼마야? 4분의 1이야. 맞지? 그럼 또 여기 하나 더. gx 이퀄 4 빼기 x 넘어와. 빼기 함수를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gx 플러스 x 빼기 4니까 gx 플러스 x 빼기 4 이퀄 0 이걸 생각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빼기 4잖아. 그럼 요 판별식을 걸어주면은 9 빼기 4a 더하기 16 이퀄 0이 되는 거여서 이때의 a 값은 얼마? 4분의 25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이러면 4분의 1이면서 동시에 4분의 25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이다 이거지. 아, 이해됐어? 아, 그럼 케이스 2번. 이번엔 gx 이퀄 x랑 실근이 몇 개? 2개인 거. gx 이퀄 4 빼기 x가 실근이 몇 개인 거? 빵개인 거. 이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죠. 이 케이스 1번을 테스트 시켜봤으니까. 그럼 이게 판별식이 얼마인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얘가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야?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럼 1 빼기 4a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a가 4분의 1보다 작은 거야? 맞죠?
a가 4분 1 빼기 4a가 0보다 큰 거니까 4a가 1보다 작아서 a가 4분의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25 빼기 4a가 아까 구해놨죠?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4분의 25보다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가 존재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역시 얘가도 탈락. 오케이. 그럼 마지막 케이스 3번은 뭐야? gx equal x는 실근이 없고 빵개. gx equal 4 빼기 x의 실근 몇 개? 실근이 2개. 여기서 판별식을 걸었을 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합쳐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은 상황이 돼서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 얘는 0점 얼마고 얘는 6점 얼마니까 1, 2, 3, 4, 5, 6 정수 6개. 그래서 답이 6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문제가 되게 좋은데 합성함수 방정식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치환을 할 것인가, 그 두 개가 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반드시 원래 주어진 함수에 힌트가 있다. 그래서 이차 함수는 대칭성이 중요하니까 정의역 원소 같을 때, 그 다음에 정의역 원소의 평균이 대칭일 때, 요 이차 함수의 방정식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답을 해주면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좋아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15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5번 볼게요. 역시 15번도 좋은 문제. 자, 볼게요. fx는 루트 4 빼기 x. 무리함수가 나왔네? 그리고 새로운 함수 정의하기를 gx는 fx 더하기 f 빼기 x로 정의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gx의 최대 최소를 찾아서 더해라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풀이를 다 소개할게요. 첫 번째 풀이. 수식적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gx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 루트 4 빼기 ex 플러스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데 더하라는 소리니까 루트 4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범위 체크는 해야 되겠죠. 무리함수가 뜨면 반드시 그거부터 정역부터 체크해야 돼. 무리함수 제일 중요한 게 정역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클 때 하면은 그러니까 4 빼기 2x가 0보다 크거나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g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팩트 하나는 뭐냐면 얘 자체가 0보다 크죠? 무리식, 그지? 얘 자체도 0보다 큰 거지. 즉 정의역이 0보다 커야 되고 루트를 씌운 그 전체 함수도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 얘도 양수야. 그러면 이거니까 얘로 생각해도 괜찮지. G제곱을 생각해도. 그러니까 G제곱의 최대 최소를 생각한 다음에 제곱을 떼어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돕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무리식이 뜨면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gx의 전체 제곱은 제곱 루트 4 빼기 2x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이니까, 자, 제곱합시다. 4 빼기 2x 플러스 2배의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할 수 있죠. 루트 16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2x 이렇게 되니까 일단 요 꼬다리는 없어지겠다. 요거 최종적으로 8 더하기 2 루트 16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누가? gx의 전체 제곱이요. 근데 범위는 여전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gx의 전체 제곱이라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어차피 상수니까 얘가 결정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루트 여기다 써. 16 마이너스 4x 제곱의 최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루트 안에 있는 것이 최대여야 전체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16 빼기 4x 제곱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대칭축이 어디니, 얘는? 어디야? 제로잖아. 맞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요 이차함수가 언제 가장 커요? 0일 때 가장 큰 거예요. 그죠?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값이 얼마인데? 루트 16이잖아. 16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루트가 있어? 그럼 얼마? 4지. 그 맥시멈 밸류는 4였다 이거야. 거기 앞에 2를 곱하고 그럼 8 되는 거지? 맥스 시츄에이션, 맥스 밸류 8 더하기 2 곱하기 4니까 얼마? 16이야. 누가? gx의 전체 제곱의 최대값이. 그럼 g의 그죠? g의 최대값은 얼마? 4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gx의 전체 제곱의 최대값이 16이니까 g의 맥시멈 값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같은 이치로 최소값은 언제냐? 미니멈. 똑같은 거 아니야? 역시 얘가 제일 작아야 전체가 가장 작겠죠.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최대값 구할 때 봤다시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범위에서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 대입하면 얼마야? 2를 대입했을 때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대를 대입해주면 제로잖아. 여기 제로야. 맞지? 그러니까 요 함수의 최소값은 0인 거야. 그럼 어차피 이건 다 날아가는 거네? 그럼 gx 제곱의 미니멈 값은 얼마야? 8이죠. 해서 g의 최소값은 루트를 떼야 되니까, 맞지? 제곱을 떼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2루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얘랑 얘를 더해서 4 플러스 2루트 답 6 이렇게 나는 게 첫 번째 수식적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단계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풀진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두 번째 풀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이거에서 가져오는 거야. 자, 봐봐. gx는 루트 4 빼기 2x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2x고요.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얘도 양수야. 그래서 그래프를 생각할 거야. 이렇게. 제로. 루트 4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0이 얼마니? 여기 2거든요. 맞죠? 그리고 자, 얘는 2에서 출발해서 대칭적으로 그려주죠. 얘랑 얘랑. 맞지? 왼쪽으로 열리는 거. 그럼 봐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지? 맞지?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얘네 두 개 자체가 뭐였어? y축 대칭이라니까? 맞지? 그럼 봐봐. 얘랑 얘를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감소한 애랑 증가하는 애를 더할 건데, 근데 그래봤자 뭐야? 양수지. 양수 더하기 양수는 그 경향성 자체는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올라가는 거지. 함수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얘네? 그럼 다시 여기는 봐봐.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는데 봐봐. 줄어드는 게 좀 급격해요. 그죠? 얘는 늘어나는 게 좀 천천히 늘어나요. 그죠? 여기 휘어지잖아. 그지? 그리고 이 경향성 정확히 어떨까? 정확하게 반대가 되겠죠. 대칭적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요게 gx 그래프다 이거야. 그럼 최대 언제냐? 이때. 그럼 이거 얼만데? 2였잖아. 2 더하기 2야? 그래서 답 얼마? 4. 최대값 4. 그럼 최소값은 이때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럼 2 대입했을 때 얼만데? 루트 8이거든. 역시 2루트. 최대값 4, 최소값 2루트. 해서 두 개 더하면 똑같이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프 풀이. 이거 괜찮잖아요? 잘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고3 교육청 기출문제. 자, 또, 대응관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집합 x는 1, 2, 3, 4, y는 2, 4, 6, 8. 짝수네? 그것을 대응시키는 관계를 함수 F라고 한다. 자, 가족권, 함수 F는 1대1 대이다. 뭐 이런 말 맨날 나오죠. 그 다음 나조건, F는 2가 아니래?
집어서 여기 가면 안 돼? 468 중에 하나여야 돼. 그죠? F1은 468 중에 하나. 자, 다조건. 등식 2분의 1 FA. F4 F 인버스 XA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는 두 개다. F2랑 F 인버스 2의 값을 찾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난 이거 다조건 봤을 때 조금 어이가 없었던 게 이거 뭐야, 그냥? 날라가죠? 그럼 A잖아. 그냥 A만 남잖아. 그러니까 이 등식은 그냥 뭐야? 2분의 1 FA가 얼마여야 돼? A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FA가 2A라는 거야. 맞지? 근데 그 요 식을 만족시키는 A가 몇 개? 두 개래. 그럼 잠깐만. 될 수 있는 값이 뭐랑 뭐가 있을까? F는 2가 될 수 있냐? 되지 말라며. 그치? 그러니까 A가 1인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 A가 1인 건 불가능한 거야. F2는 4거나, F3은 6이거나, F4는 8이거나. 요게 이제, A 개수가 되겠죠? A가 될 수 있는 그 후보군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다 되나? 근데 이러면, 다 되면 3개잖아. 근데 2개래. 뭐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정하? A 개수가 2개래. 그리고 F1은 2가 안 된다고 했거든. 그치? 이거 안 돼.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는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잠깐만. 1대 등. 그래, 뭐 하나씩 대응되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되면 2, 3, 4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누가 안 될까? 누가 안 될까? 얘가 안 되는 거죠. 그치? F3은 6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만족시키는 A값 2랑 4였다 이거야. 아하, 그 얘기였구나. 해서 이렇게 대응시키고 이렇게 대응시켰을 때 F1은 2가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F1은 6으로 가야 되는 거고 F3은 2로 가야 되는 거겠네요. 해서 F2 곱하기 F 인버스의 2의 값은 F2가 얼마? 4였고요. F 인버스의 2는 무슨 말이야?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거 얼마야? 3이죠. 그래서 답 얼마? 12가 되겠습니다. A 값이 2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 역시 고3 3월 교육청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절대값 떴다. 유리함수의 절대값 함수 그래프와 X축 교점을 A, fx 위의 점 어떤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소의 반을 큐라가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수는 빼봐. 어차피 K는 자연수야? 그럼 양수라는 거네, 근데 K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점근선의 교점 뭐야? 그냥 다 0,2지, 그지? 0,-지. 그럼 그려. X가 빠질 때. 그 다음에 Y = -2. 자연수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요렇게 될 거니까 이게 -2 가로 점근선이 -2니까 X축은 어디 있어? 절대값을 생각하려면 항상 X축이 필요하니까 X축은 뭐 한 이쯤 있겠죠, 이렇게. 맞죠? 왜냐면 이게 Y = 0이니까. 근데 그걸 접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0보다 큰 데에서만 생각하래, 얘가.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 필요 없고 여기 오른쪽만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꺾인다는 거지, 맞지? 이렇게. 그럼 그림을 다시 크게 그려주자, 이렇게. 거의 다 파악됐어요, 이제. 원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니까 꺾여진 절대값 함수의 점근선은 Y = 2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fx는 2를 넘을 수, 절대값 fx라고 합시다. fx가 절대값이네. 그러니까 이 절대값 함수는 2x
분의 K 빼기 2라는 절대값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쫙 나갔을 때 1을 절대로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가 A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빵 될 때 아니냐? 그럼 얼마야? 4분의 K, 0이네. 그렇지? 그럼 P는 어딨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자, 기억번. A의 좌표는 4분의 K냐? 4분의 K, 0이냐? 당연히 여기. 기억번, 눈이 있냐없냐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B번. 점 P의 X좌표가 점 A의 X좌표가 크대. 그럼 P가 뭐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렇게? PQ의 길이. 그럼 요 수선의 발이 PQ야? 맞죠? 응. 얘는 2번 장량. 당연하지. 정근선이잖아. 뭐야? 기울기는 둘 다 참. D번. 점 P의 X좌표가 K일 때. 뭐 찾으라고? AQP의 넓이. 그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 최소값 16이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지금 P가 K인데 P X좌표가 K인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그치? 뭐 어쨌든 저쨌든 그러면 이 삼각형 APQ 뭐 여기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잡힌다고 해도 식 자체는 달라지나? 여기가 K 그죠? P, Q 수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잡히든 그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표현되지 않을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했을 때 K에서 4분의 K를 빼. 그럼 얼마야? 몇 K야? 4분의 3K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얼마? K 값을 대입한 거니까 얼마지? 여기다 K 넣으면 그냥 얼마야? 2분의 1 빼기 2니까 2분 3죠. 절대값 쳤으니까 그지? 대표는 2분 3? 응. 어쨌든 K라고 했을 때 맞죠? 그러면 삼각형 그냥 APQ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K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얼마니? 16분의 9의 K 아닌가요? 어떻게 될 건?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렇게 하는 자연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K가 16에 배수면 여기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K 최소값은 16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뒷번도 맞다. 16번, 17번. 고3 기출문제 맞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별거 없죠?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